딸아이가 바나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자기의 그 기구했던 과거를 털어놓는 장면이요. 네네, 누수 자국 보면서 시작했던 거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쩐지 그 상황 자체가 조금 자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마치 잘 짠 연극의 한 장면 같았죠.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 또 반지하방에서의 고된 삶, 그리고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인데 이게 과연 순수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은호의 동정심을 얻어내려는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후자겠죠. 네. 특히 그 누수 자국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타이밍 좋게 눈에 띄었을까요? 혹시 그것마저 고성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무대 장치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고성이라는 인물의 그 치밀함,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계획하고도 남을 인물이죠. 그렇죠. 지은호가 가진 그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길들이려는 일종의 밑작업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대화에서 진짜 소름 돋는 복선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아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회 마지막 장면 딱 보고 나서야 그녀가 버린 자식이 지은호 하나가 아니라는 복선이었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바나나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성이는 자기 어린 딸이 바나나를 가장 좋아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기억의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한 디테일이죠.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은호의 동정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둘째는 지은호가 자기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 이건 좀 너무 간 것 같긴 한데. 근데 고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가능성이든 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딸을 버린 엄마가 그 딸이 좋아했다는 과일을 언급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기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그 사람 진심은 한꺼풀 벗겨내면 또 다른 거짓이 기다리고 있는 양파 같아요.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죠. 특히 그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 저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슬픔이나 죄책감보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회 엔딩. 미국에 있어야 할 한우진이 갑자기 박성재의 집 앞에 나타났고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서 있는 고성이를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인물들 표정이 그냥 딱 얼어붙는 장면에서 끝났는데 그야말로 화려한 날들 20회가 던진 가장 큰 폭탄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라는 복선이 완벽하게 회수됐죠. 고성이에게는 지은호 말고 또 다른 자식, 바로 한우진이 있었고 드라마 설정상 지은호하고 한우진이 동갑이라는 점이 이 둘이 쌍둥이 남매일 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고성이는 쌍둥이 중에 아들인 한우진은 곁에 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딸인 지은호는 그렇게 차갑게 버렸을까요? 쌍둥이 중 한 명만 선택해야만 했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드라마가 풀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일 겁니다. 단순히 아들이라서 아니면 한우진에게는 지은호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왜 하필 지금 한국에 그것도 박성재의 집 앞에 나타난 건지 이것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죠. 그의 등장은 고성이가 짜놓은 이 판을 완전히 뒤흔들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드라마 전체적인 맥락하고 고성이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조합해보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지은호에게 접근하고 공을 들이는 그 최종 목표는 결국 한우진의 간 이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딸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아들을 살리려는 정말 잔인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하네요. 이제 한우진까지 등장했으니 고성이는 정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회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겠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성이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인물로 박성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고성이의 진짜 과거와 거짓말들을 파헤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고성이에게는 정말 강력한 적이 나타나는 셈이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큰 상처와 혼란을 겪게 될 사람은 지은호겠죠. 그때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누구일지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지혁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박상철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지혁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잖아요. 지은호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감정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혁과는 또 다른 결의 지원군, 바로 박상철이죠. 두 사람이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잖아요. 저는 어쩌면 지은호가 고성이 때문에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박상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지혁에게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요. 박상철은 지은호에게 아버지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존재죠. 이지혁이 연인으로서 뜨거운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면 박상철은 인생 선배이자 속 깊은 친구로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공감을 건넬 수 있을 겁니다.
이 독특한 부자 관계가 지은호가 실현을 극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 사건 외에도 다른 인물들의 소소한 변화들도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그런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극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가 고성이와 지은호의 첨예한 갈등과 대비되거나 혹은 얽히면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성이의 간이식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성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될 지은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한우진을 위해 벌이는 이 모든 일들이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아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하고 뒤틀린 모성애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그 모성애마저도 자신의 탐욕이나 생존 본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까요? 앞으로 그 본심을 파헤쳐보는 것이 화려한 날들을 시청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 같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